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격농지를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이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66조에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 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요, 대상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국세청은 어떤 공식 답변을 남겼는지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강원도 읍 소재지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지 면적은 893제곱미터이며 아버지께서 1987년에 취득한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이 대지를 제가 양도하면 자격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사람이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농지 중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즉 도시지역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지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면 상당히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제촌 및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농지 대장이죠. 원래는 농지 원부였는데 지난 2021년 8월 17일부터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농지 대장이 없는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그런데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격농지 감면 요건의 적용은 농지의 면적과 관련이 없으며 소유자별로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년 제촌과 자격 요건을 갖춘 6000제곱미터의 토지 한 필지를 소유 중입니다. 그런데 1500제곱미터씩 분할해서 2020년도에 1억 원 감면받고 5년 내인 2022년에
1억 원을 감면받은 후 2030년에 1억 원, 다시 5년 이내에 2033년에 1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8년 작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한 번에 양도하는 것으로 봐서 감면 한도를 적용할지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1년에 1억입니다. 5년 동안 통산해서 2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감면받고 그 이후에 또한 농지를 양도했다면 1년에 1억, 5년 이내에 2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원입니다. 2008년 6월에 농지 896제곱미터를 매입한 후 2020년 1월에 일부 125제곱미터가 도로로 수용되었습니다. 도로로 수용되게 되면 당연히 보상금 받겠죠. 2020년 7월에 남은 농지를 매매했는데 8년 작용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농지 원부가 있습니다. 또 수용 후에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죠? 일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되었으니까 그 보상금 받은 것만큼은 따로 계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근로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면서 만약에 1년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작용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촌 및 작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2008년 총 취득가액에서 남은 면적만큼을 안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업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때 농업인입니다. 또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그리고 대가축입니다. 여러분, 대가축은 소라든가 말, 2두, 중가축은 돼지가 되겠죠, 12, 소가축은 토끼 같은 거, 백두가 되겠고, 가금 같은 건 닭이 되겠습니다. 가금 같은 건 일촌수가 되겠고, 꿀벌입니다. 꿀벌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그러니까 1군이라고 하는 건 여왕벌이 한 마리 있는 걸 1군이라고 하는데,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이렇게 축산업은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우리는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60대 부부가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3필지 중 1필지는 남편, 2필지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농지 원부입니다. 현재는 농지대장입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 제촌 자격 요건은 충족하는데요.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 원부 즉 농지대장이 없는
아내 명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가 농지 원부 즉 농지 대장이라든가 작용하는 증명, 농산물 판매한 것, 출하 내역, 묘종이라든가 묘목, 구입 영수증, 농기계, 농약, 구입 영수증 등 작용 감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해당 관청에서 이제 확인해서 부과할 거냐 감면할 거냐 결정하겠죠. 농지 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재반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작용 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작용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감면 혜택이 되겠죠. 그러나 재반 서류를 갖췄다 하더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 허위로 농사를 졌다면 당연히 그건 과세가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용기간 중 1년 연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농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농지 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포함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죠. 총 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작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년 연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기간만 작용기간으로 보고요.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나 농축 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되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해서 적용하므로 질문 내용과 같은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금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작용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연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